안녕하세요. 곽복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석각유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훈은 유언과 똑같은 뜻입니다. 돌에 새겨진 유언, 이런 뜻이죠. 중국 역사 속에서 가장 인자한 임금, 우리는 황제라고 그러는데요. 가장 인자한 군주, 그러면 첫손에 꼽히는 사람이 송나라를 세운 조광윤입니다. 송태조 조광윤은 무장이었습니다. 5대 십국의 마지막 중원 왕조인 후주의 대궐을 지키는 금이군의 사령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후주의 세종이 굉장히 걸출한 임금이었는데 10년 동안 남북의 주요 적들을 다 물리치면서 거의 통일 국면을 이뤄놓고 젊은 나이에 죽고 맙니다. 후주 세종이 죽었을 때 나이가 39인데요. 그의 아들이 그 당시에 7살이었습니다. 그러니 7살짜리가 제위에 올라오니까 이게 나라가 운영이 될 리가 없었죠. 특히 남쪽에는 5대 십국의 십국들이 눈이 시퍼렇게 살아 있었고, 또 북쪽에는 거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요라고 그러는데요. 그 요 제국이 있었기 때문에 중원에 있는 후주로서는 어린 임금을 가지고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광윤을 따르던 무장들이 쉽게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죠. 그러나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해서 유혈 사태가 벌어진 건 아니고 결국 선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광윤은 몇 번의 쇼를 하죠. 나 황제 될 생각 없다. 내가 어떻게 감히 황제가 되느냐. 나 그럴 인물이 못 된다. 이런 속말로 쇼를 한 뒤에 황제가 됩니다. 하지만 조광윤은 상당히 독특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나중에 5대 십국 중에 남쪽에 남아있는 5개 나라를 전부 다 정벌해서 결국 중국 전체를 통일하는 위협을 세웁니다. 그런데 조광윤은 자기가 정복한 국가의 군주들을 처형한 게 아니라 군주와 그 군주 가족들이 아주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다 조치를 해주었습니다. 중국 역사에 아주 보기 드문 일입니다. 예를 들면 한나라를 세웠던 유방, 그리고 명나라를 세웠던 주원장 같은 황제들은 자기의 공신들을 다 처형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은 아예 피도 눈물도 없이 다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조광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무장으로서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지만 그는 항복한 군주들과 그 가족에 대해서 너무나 인자하게 잘 대해줬고, 실제로 자기가 집권하고 나서도 5대 십국의 형벌들이 너무 과하다.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법전을 다 갖고 와봐라. 그래서 자기 신하들과 법전을 펼쳐서 보면서 과하다고 생각되는 법률들을 다 취소시켰습니다. 상당히 옛 군주로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그러한 애민 사상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국 역사에 있어서 북송 왕조에 내려오는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요. 신화도 모르고 일반 역사에도 잘 기록되지 않았던 조광윤의 유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황제가 된 사람은 첫날 조광윤이 돌에다 새긴 그 유언을 반드시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되게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거기 무엇이 쓰여져 있을까? 그런데 그것은 덮여져 있고 그 방에는 황제만이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내용을. 그런데 북송이 금나라에게 망하고 나서 금나라 황제가 궁금했죠. 도대체 그 석각유훈이 무엇일까? 그리고 가서 굉장한 게 있는 줄 알고 석각을 보았습니다. 근데 돌에 새겨진 내용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뭐였냐면 후주 세종. 후주 세종은 사실 그 아버지가 후주의 태조인데요. 이 곽위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곽위는 후한의 정권에 의해서 자기 자식들이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양자를 들였는데 그 사람이 바로 시영입니다. 그래서 성을 곽씨로 바꾸고 곽영. 그래서 후주의 군주가 됐습니다만은 훗날에도 곽영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시영이라고 계속 불렀습니다. 그래서
조광윤도 죽을 때의 첫 번째 유언이 그것입니다. 시영의 후손들을 잘 대접해 주거라. 사실 그 시영의 후손들은 제후로서 대접을 받았고 송나라가 끝날 때까지 그러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언은 상당히 독특한 것인데요. 함부로 사대부를 죽이지 말라. 언론의 이유로, 즉 임금한테 어떤 상소를 올렸는데 이게 임금의 뜻에 어긋나거나 또는 임금의 정책을 비껴가는 그런 얘기라고 해서 다른 왕조들처럼 신하를 죽이지 말란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대부를 죽이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제왕답게 농민들의 요역을 줄여주라. 그리고 세금을 경감시켜주라. 이런 딱 세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나라 사람들 굉장한 기대를 갖고 봤는데 그 세 가지를 보고 에게 이랬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들이 그 유언을 보고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조상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문신들이 황제의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절대로 사형에 처하거나 가족들을 벌주지 않았습니다. 언론이 송나라 때처럼 발달했던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신하들이 황제와 자유롭게 토론을 할 정도였고 신하들끼리도 굉장히 쟁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왕안석의 신법당 그리고 사마강의 구법당 이런 당쟁이 생긴 것도 따지고 보면 언론의 자유를 완전히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현대의 웬만한 국가보다 언론의 자유를 누렸던 것이 송나라입니다. 그래서 한 군주의 정책이 어떠냐가 그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를 결정하겠죠. 그래서 송나라는 중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문화가 발달했던 나라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주자라든가 육구연이라든가 이런 유명한 사상가들을 배출했을 뿐만 아니라 소철, 소식, 소순, 구양수 같은 아주 명문장가들 그리고 범증어 같은 유명한 정치가들을 배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송태조 조광윤이 자기가 죽을 때에 본인의 인자한 성격 그대로 돌비에다가 유언을 새긴 것입니다. 새겨서 그를 덮어놓고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는 첫날 반드시 이걸 보고 그걸 따라서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놓음으로써 중국 역사상 가장 찬란한 문치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문신들에 대해서는 송에서는 반역죄가 아닌 이상은 처형을 한 적이 없고 실제로 임금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이나 어떻게 보면 반역에 가까운 말을 해도 귀양만 보냈지 처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농민들에 대해서 상당히 세를 경감해줬고 상업을 부흥시키면서 송나라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흥한 나라였습니다. 단 하나 송태조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본인이 무장으로서 집권을 했기 때문에 변방에 있는 군대를 쥐고 있는 장수들의 권한을 축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금군만 강력한 군대로 꾸리고 변방에 있는 군인들은 약한 군대로 만들므로써 결국은 나중에 금나라의 침입을 받게 되고 송나라가 멸망하는 그러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조광윤의 정책은 인자해서 문치를 이룰 수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국방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 국성이 망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석각유훈이라는 송태조의 유언을 통해서 중국 역사상 가장 찬란한 언로가 열리고 문학이 융성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상업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는 것은 우리 지도자로서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유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석각유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